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차관이 국민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핵 폐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TV조선에서도 걱정하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그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신을 믿고 있는다고. 미신을 믿고 있는 게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천공이다, 역술인이다, 왕자, 그리고 대선 토론을 임하던 진짜 미신을 신봉하는 자가 윤석열인데 해수부 차관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 윤석열은 탄핵할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한 게 상당하죠. 헌법 제35조를 봅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 윤석열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35조를 위반한 거네요. 헌법을 위반하면은 탄핵 사유죠. 이것도 탄핵 사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열 몇 명 사망하는 인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은. 박근혜도 세월호 사건 터지고 7시간 사라져 있었던 게 큰 탄핵 사유 중 하나였는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을 외치고 다녔어요. 러시아의 선전포고급의 발언을 하고 영부인이라는 자는 명품 쇼핑하고 탄핵할 거야. 끝도 없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이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 관제탑 대통령이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든 재난을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사유로 충분했잖아요. 탄핵 게이지가 많이 찼어요. 윤석열 탄핵할 거리는 끝도 없습니다. 실종 사망 50명, 12,000명이 일시대피하는 국난의 상황에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가서 정벽 회담, 현재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의 선전포고급의 미친 발언하고 옵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무슨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듭니까? 우리 청년들 예산은 다 삭감하고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무슨 뜨거운 관계였다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더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통일 길을 열어나가고 그런데 큰 도움이 될 러시아랑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우크라이나는 친일 국가고 별로 우리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국난의 상황에 홍수 피해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쇼핑을 하고 다녔어요. 국가 세금으로 경호원들 끌고 다니면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다녔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재빠르게 귀국해서 이탈리아 총리처럼 일정 앞당겨가지고 이탈리아 총리는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고 지휘했었는데 이런 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죠. 웃긴 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와가지고 수해 복구하느라고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붕장어 회 먹자고 먹방을 하고 있어요. 붕장어가 안 하고죠. 안 하고 문재인과 조국이 양상 결의를 하면서 먹은 회가 안 하고 붕장어인데 하필 안 하고 비빔밥을 먹을까. 제 과거 방송에서 조국을 회를 먹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시민들을 모면하고 윤석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회가 안전하다는 회 먹방을 해주면서 윤석열을 도와주고 붕장어 안하고라는 게 안하고가 일본어로 구멍 혈자가 들어간 한자의 아들 자자예요. 구멍이 있으면은 들어가려는 습성을 가진 게 붕장어 안하고의 습성인데 낚시할 때 통발이라는 것을 쓰죠. 그래서 통발 속에 조국 너는 들어온 것이요, 넌 잡힌 것이요, 우리가 파놓은 통발이라는 덫에 너는 들어온 것이요 라는 의미 해석도 우리 해서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하고를 윤석열이 잡는 쇼를 하는 걸 보면 조국은 내 손 안에 있다 윤석열까지 의미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안하고 붕장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조국은 내가 꽉 잡고 있어. 이러고 윤석열이 했는데 조국이 윤석열을 물었어요. 그래서 나쁜 징조다. 윤석열과 문재인 적폐 세력들에게는 나쁜 징조다. 조국이 지금은 문재인 쪽에 줄을 서서 자기 가족들 다 석방시키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과 문재인을 물어뜯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의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이란 징조가 느껴진다. 통발 속에 잡혔던 이 덫에 들어갔던 조국이라는 붕장어가 윤석열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자신을 했었지만 조국은 얘네들 물어뜯을 것이다. 한번 믿어봐요. 좋은 거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문재인 친문 세력들을 배신하고 나중에 뒤에서 칼침을 놓는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 되겠습니까? 기대해봅니다. 조국이 이재명 정권을 창출하는데 큰 힘이 돼주는 세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수해 피해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벗고 나서서 지휘를 하든가 하지. 전쟁하자고 설치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는데 부산까지 가가지고 핵 잠수함을 타요. 전쟁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도 자극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자극하는 겁니다. 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오는데 대통령이 가서 그걸 탑니까? 영부인까지. 핵 잠수함 안에 왜 영부인까지 들어가서 잔망경을 쳐보고 있습니까? 자꾸 전쟁 모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과 적폐들이.
윤석열은 장마 끝났다고 긴장 놔선 안 돼. 재난 대응 역량 신속히 정비해라. 이러고 슉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버려요. 장마 끝났다고 긴장 놓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선 그러면 휴가를 가지 말든가. 그러고선 휴가를 가요. 다른 공무원들은 수해 재난 대비 계속하고 조병이 쳐라. 나는 휴가 간다. 6박 7일의 공식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가는 명분이라는 것은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가를 가겠답니다. 윤석열이 휴가 가는 게 내수 진작에 뭐가 도움이 돼요? 윤석열이 휴가 가는 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뻘소리하지 말고 가든가 휴가를. 재난 수해 복구 아직도 안 끝났는데 휴가 가고 아무 일도 안 한 거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한 거예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해 예방 안 했어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한 사건, 이것은 100% 인재입니다. 100%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책임을 져야죠.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장마는 끝났는데 태풍도 오고 폭염도 오고 휴가 안 가고 자정을 해야 되는데 34조 6항 헌법을 보면은 국가는 재난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예방 못했어요. 오송 지하차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예측 가능한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국가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죽은 거는 강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고 뚝이 붕괴되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됐고 감지가 됐고 통행을 금지를 시키면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건 국가에게 법적 책임 물어야 돼요.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꼬봉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기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고 발언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괴산으로 갔다고 하는데 오송 지하차도를 안 찾아보고 괴산에 있는 2억 4,700만 원짜리 땅이 66억이 됐어요. 27배나 증가했습니다. 괴산에 땅이 있어가지고 충북 괴산에 가장 먼저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김영환은 이재명 죽이게 했던 인간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김부성 가짜 불륜 사건을 계속 물어뜯고 친일파 선언한 사람, 스스로 친일파라고 한 사람, 얼마나 돈과 권력이 달콤하길래 이러겠습니까? 충북에서 대형 산불로 위험한 상황에 폭탄주를 20잔인가 마시면서 얼굴이 벌게져서 취해 있었는데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은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선언을 하죠. 친일파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면은 진짜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돈과 권력 맛보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로 들어왔죠.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4선 의원까지 하다가 대학교 때 학생운동하다가 제적되고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좌파 학생운동권 노동운동을 하던 민주열사가 권력 맛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붙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붙고 윤석열에 붙고 친일파에 붙고 이런 자들이 처단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과 권력을 더 찰지게 누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니. 윤석열은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죠.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전쟁을 하고 휴전 상황이 70년째 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70년 지났는데 전쟁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게 비상식적인 겁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끝난 지 70년이 됐는데도 종전선언을 안 하고 아직도 대립하고 분열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종전을 하지 않는 게 비상식적인 거죠. 이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죠. 헌법 제4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의 시작점인 종전선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헌법 4조를 위반한 거예요. 윤석열. 헌법 위반한 사례가 끝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일본의 간첩이죠. 윤석열이. 문재인도 일본의 간첩이나 마찬가지인 인간이고.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하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윤석열이죠. 현직 국회의원에게 공천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 태영호 한일 관계 옹호하는 얘기해라. 안 하면은 너 공천 안 준다? 이거는 공천을 빌미로 협박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도 이런 짓을 하다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공천 개입한 걸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윤석열도 똑같은 짓을 했으니 징역 2년은 깔아놓고 시작하네요. 징역 2년은 콜 간다. 윤석열도. 왜냐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이걸로 징역 2년을 내렸으니까. 확정이 된 거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윤석열 징역 2년은 최소 받는 거네. 윤석열이 판사들을 사찰했어요. 감찰하고 수사 방해도 했었고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이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판사를 사찰한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했다고 윤석열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었다고 징계 내리고 조직했다고 했었어요. 그때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미애를 지켜주고 힘을 밀어줬으면은 윤석열 징계 먹고 퇴임했고 윤석열 정권 탄생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오히려 추미애를 자른 게 문재인이었어요. 판사들의 성향을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거는
불법 사찰 아니에요. 사찰이라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이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징역 추가예요, 윤석열. 탄핵이건 당선 무효건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헌법 17조를 위반한 거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판사들이 사찰을 당했어요. 일반인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데 공정한 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이랬다는 것은 헌법 17조를 위반한 거죠. 헌법 제35조, 34조 6항, 제4조, 제17조 얘기한 것만 해도 4가지의 헌법을 위반했네요. 이거 탄핵감이죠. 100%. 당선 무효형이거나. 문재인 사단이 검찰을 다 장악했죠. 윤석열과 윤대진과 한동훈, 손준성, 문재인 꼬봉들로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왜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지 참 분노해야 할 일인데 349억의 잔고증명을 위조했어요. 대통령 장모가. 이재명 장모가 3천만 원 잔고증명 위조해도 징역 한 10년은 받을 텐데 349억. 보수 지지자들도 대부분이 윤석열을 안 좋아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문재인과 거리두기 하고 문재인과 딱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고 투쟁하고 문재인 조지는 짓을 어떤 거라도 해야 돼요. 완전히 문재인과 다르다는 사인을 확실하게 언론 앞에서 보여주면 윤석열 실은 중도 보수들이 이재명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장모의 변호 문건을 만들었대요. 윤석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 위조 건이라든지 여러 건에 대해서 무죄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정리했대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입니다. 검찰도. 국가의 세금으로 윤석열의 장모 검찰 인력을 변호해주는 문건을 만들게 했다는 거, 이것도 큰 죄죠. 범죄예요, 범죄. 2020년 3월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최은순이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대검찰청에서 만들었대요. 요거 한 건만으로도 탄핵감인데. 굿모닝 충청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신한저축은행에서 349억 잔고증명 위조해서 신한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과의 수상한 관계 2020년 9월 기사인데 3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됐던 건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생겼어요. 대검찰청에서. 근데 비리에 연루된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 기소되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신한저축은행도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오너는커녕 대표이사마저도 불기소 처분했어요. 부지부지 돼버렸습니다. 300억 원대 각종 불법 대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던 신한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대요. 아예 조사도 안 했대요. 대표이사 박상원 씨도 기소도 안 되고 상무랑 정모 부장만 불구속 기소되고 신한저축은행도 파헤치면 윤석열 끌어내릴 게 드글드글 나오겠네요. 결국 신한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선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신한저축은행은 최은순에게 22억 상당의 대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최은순에게 거액의 위조 잔고증명을 발행해줬어요. 수상한 거죠. 부산저축은행 건도 윤석열이 연루되어 있고 신한저축은행도 있네요. 신한저축은행으로서는 잔고증명에 신한저축은행의 이름, 로고, 법인 도장까지 사용돼서 사문서 위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신한저축은행은 이후에도 최은순과 도촌동 땅에 대해서 감정가를 부풀리는 작업을 통해 50억 원대의 대출까지 해주는 불법적인 범행을 했습니다. 감정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는 작업비, 뇌물까지 쓰고 굿모닝 충청이라는 소규모의 언론사에서도 파헤쳐보면 빤히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당선 무효 충분히 가능하죠. 이 사실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도만 되었어도 윤석열을 찍진 않았죠. 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변론을 하고 신한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들어간 시점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되기 직전인 시점이었어요. 노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의 전담 수비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신한저축은행이 김건희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후원을 했었어요. 또 신한그룹 소유의 건물에 김건희의 회사 감사, 김모 씨의 회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고 온갖 의혹들이 빤히 눈에 보여도 범죄로 처단당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건이 이쪽에 김건희 땅이 있는데 원래 원한 대로 가지 않고 수십 개의 터널과 교량을 놓아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수정안으로 변경이 돼버립니다. 이게 김건희 최은순만의 능력으로 된 일일까요? 윤석열이 다 뒤를 봐준 거죠, 당연히. 이게 원래 아닌데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건데 변경안으로 가면은 교량 터널 많이 뚫어야 되고 다리 놔야 되고 힘든 거 돈도 많이 드는데 김건희 최은순의 땅이 있는 쪽을 턴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들고 요걸 누가 해줬냐 이겁니다. 윤석열이 뒷배로 봐준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을 어떻게 담그냐 이거 걱정입니다. 바보가 봐도 아는 건데. 빨간 원이 최은순이 사놓은 땅인데 최은순이 사놓은 땅 바로 앞에 여기 생겨요. 서문역, 송산역, 거산역, 충남 당진시에. 이 고급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을까? 최은순 할머니가, 김건희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윤석열을 통해서 얻었겠죠. 당연히. 최은순의 땅이 있는 곳으로 철도가 만들어져요. 희한하네, 희한해. 김건희 일가의 상가, 양평에 상가 6채 추가로 확인되고, 아파트도 한 채 확인됐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단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김건희 가족들이 만든 건설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4년 동안 개발한 공흥지구예요. 공흥지구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6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80대는 할머니가 미술업계에서만 종사했다는 김건희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개발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 어떻게 여기 생기는 것을 알고 땅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누구의 힘일까? 윤석열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잘했지 먹네요.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란 뜻이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 이익을 독점하다시피 나라의 정사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죠. 예전부터 윤석열과 함께 최은순, 김건희가. 국정농단이에요, 이건. 지금도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검찰이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도 국정농단으로 징역 30년은 받아야 되겠네.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고, 법학 교수 75%가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법을 가장 잘하는 법대 교수님들이 국정농단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데, 윤석열은 헌법 제35조, 34조, 4조, 17조 빤히 보이는 것만 해도 4개를 위반을 했고 국정농단까지 했는데 충분히 탄핵 가능하네요. 김무성도 이런 얘기했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한다. 헌법 확실하게 위반한 게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도 탄핵 가능하죠. 충분히. 탄핵이 힘들다면 당선 무효로 밀고 나가야 돼요. 김무성이 문재인하고 경남고등학교 1년 선후배 관계예요. 아주 절친입니다. 절친. 김무성 딸 결혼식 때 아무도 오지 말라고 비공개로 했는데도 문재인이 굳이 찾아가서 축하해줬죠. 김무성과 문재인은 한패예요. 내각제 개헌파고. 대통령 선거 무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 선거 무효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혹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대선 과정 중에 윤석열과 가족 김건희, 최은순의 범죄 사실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됐죠. 범죄 의혹 사실들이 넘치는데도. 그러면 선거인들,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제대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 보도들로 이재명을 죽이기를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 수준에서 보기에도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찾은 것도 아니고 빤히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은 건데도 몇 건이 눈에 보이고 헌법 위반 사례들이. 대통령 선거 무효할 만한 건들도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국정농단이든 뭐든 끌어내려야죠. 어찌됐건. 이재명이 어떤 수를 날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가가 있는데 신의 한 수를 발상해내서 준비해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